네, 안녕하세요. 제이비입니다. 어제는 장이 없는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시황 분석이나 이런 것과는 별개로 그냥 좀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다 듣고 나면 이렇게 힘든 상황일수록 왜 더더욱 미국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좀 더 납득이 가실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종종 이런 영상도 올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주제로 강달러 사태를 지켜보며 왜 우리는 미국에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미국 주식들이 박살이 나니까 이제 여기저기에서 미국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미국의 나스닥은 우상향하지 않는다. 앞으로 최소 10년은 횡보할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글로벌 시대가 아닌 신냉전 시대가 시작됐고 특히 가까운 미래에는 중국으로 패권이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등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불과 작년 말까지만 해도 미국 나스닥에 투자하지 않으면 혹은 나스닥이 아니더라도 미국 빅테크 우량 기업들 중 하나에라도 투자하지 않으면 바보 소리를 듣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개월 만에 이렇게 오히려 미국에 투자한 사람들은 바보가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이제 사람들은 연준을 욕하기 시작합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만 잡으면 다라고 생각하는 거냐, 인플레만 잡고 경기 침체 일으켜서 기업들 다 망하게 해버리고 미국이란 나라 자체를 죽일 생각인 거냐 라고 말하면서 분노합니다. 물론 저도 이전 영상에서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연준이 미리 손을 쓰지 못하고 방관하다가 지금 이렇게까지 대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온 것에 대해선 정말 멍청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기회가 되면 추후 다른 영상에서 좀 더 다뤄보도록 하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지금 저렇게 연준이 무리해서 금리를 인상하고 경제에 어느 정도의 타격까지 감안해야만 하는 상황까지 벌어진 결정적인 이유가 뭔가요? 바로 달러화의 약세로 인해 미국이 패권국으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릴까봐 두려워서 저렇게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경제가 붕괴될 조짐이 보이자 미국에서는 달러를 말도 못할 수준으로 많이 풀었죠. 그리고 이로 인해 실물 경기와는 전혀 상관없이 미국 주식들은 미친듯이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들이 마찬가지였죠. 한국도 이때 주식들이 엄청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물 경제와는 상관없이 무제한 달러 풀기로 인해 주식시장에 버블이 끼는 걸 보면서 전 세계 국가들은 한 가지 본질적인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바로 미국 자체에 대한 의심. 그동안은 달러가 기축통화고 안전자산이라고 모두가 여겼기에 그 가치를 인정받고 귀하게 취급을 받았었는데 해도 너무할 정도로 풀어대는 미국을 보면 뭐지? 굳이 우리가 달러에 이렇게까지 목맬 필요가 있나? 미국 쟤들은 그냥 지들 맘대로 계속 찍어대기만 하면 그만인데? 라는 불만을 갖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실제로 이 당시 유튜브에도 떠도는 영상들 보면 미국의 유명 스피커들, 벤 샤피로나 다른 유명 경제학자들이 연준의 무제한 돈풀기 정책을 엄청나게 비판하는 영상들이 상당히 많이 떠돌았습니다. 이건 정말 멍청한 포퓰리즘일 뿐이고 언젠가는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이런 분위기와 더불어 달러와의 약세, 그리고 거기에 패권 경쟁국인 중국이 전기차 산업을 기반으로 엄청난 성장을 하죠. 실제로 한국에서도 한때 가장 인기 있는 ETF 상품이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였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가 그 안에 구성 종목들이 최소 10배 이상은 오른 시점에서 상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또 몇 배가 더 오르면서 정말 믿기지 않는 중국의 성장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자산에 급격한 버블이 끼기 시작하더니 인플레이션도 너무나 심해졌죠. 그래서 이쯤에서 미국은 결정을 내립니다. 이거 이대로는 더는 안 되겠다. 이대로 있다가는 달러가 쓰레기 취급을 받을 것이고 중국이 더욱 성장할 여지를 내줄 수도 있겠다는 불안함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연준이 바로 고강도 금리 인상을 통해 달러를 걷어들이는 정책을 실시하죠. 그리고 이런 기조를 잡은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순식간에 미국의 달러는 강달러 현상을 띠게 됩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미국이 패권을 놓칠 일은 적어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엔 일어나지 않겠구나 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화폐이자 기축통화인 달러에 대한 전세계 국가들의 의심이 가득했는데 오히려 그 분위기를 180도 바꿔버렸습니다. 이제는 서로 달러를 사겠다고 난리입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미국이란 국가 브랜드에 대한 의심도 싹 거쳤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패권 경쟁국인 중국의 경제 역시 박살이 나고 있는 중이고요. 중국에 투자됐던 전 세계인들의 자본 역시 급속도로 빠지면서 중국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다시 미국으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미국에서 발행하는 채권이든 주식이든 간에요. 자,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는 게 있어야 합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마음만 먹으면 뭐든 다 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주식시장을 넘어 전 세계의 주식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것도 결국엔 미국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어려운 주식시장 상황도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에서 어쩌지 못해서 못 올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
미국이 그냥 마음만 바꿔 먹으면 얼마든지 주식시장 지수도 올릴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약화되는 모습 보였을 때 연준이 금리 인상은커녕 오히려 금리를 인하해버리겠다고 하면 주식시장 폭등 안 하겠습니까? 말도 못하게 폭등하고 또 전 세계의 자금을 싹 쓸어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극한의 상황일수록 더더욱 미국 지수 추종 ETF인 QQQ나 스파이를 사모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저의 경우엔 투자 성향이 좀 더 공격적이기 때문에 TQQQ, SOXL, 불주와 같은 레버리지 상품을 모아갈 겁니다. 미국이 패권국의 지위를 잃지 않는 한 주식시장 또한 어차피 우상향할 건 너무나도 뻔한 결과인데 뭐가 걱정입니까? 변동성은 견디면 그만입니다. 감사합니다.